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행간 걸침에 대해서 심화된 학습을 할 거거든요. 김소월의 왕십리 중이라는 이 작품과 황진이의 시조 이 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좀 더 심화된 행간 걸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행간 걸침을 좀 더 먼저 제 유튜브에 올렸던 그 내용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행간 걸침이에요. 행간 걸침은 행을 바꾸는 거를 행간 걸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는 거를 행간 걸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행간 걸침 이거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앞행의 끝 구절이 다음 행에 걸쳐 있는 식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강조하는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보든지 간에 이게 행간 걸침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분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김소월의 왕십리라는 시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행간 걸침에 관한 내용을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작품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자,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자, 요런 시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비가 온다. 오누나. 자, 요거는 행간 걸침이 쓰이지 않았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낭독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낭독이 되는데 오는 비는 올지라도 이쪽 부분에서 오는 비는 올지라도 이게 이쪽에서 행간 걸침이 됐죠.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행을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고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이 행간 걸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도적으로 행을 바꿈으로써 계속 비가 온다. 자, 요 말도 강조하는 동시에 계속 비가 온다. 그 말도 강조하고 있지만 한 닷새 정도, 한 5일 정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죠. 자, 어렵지 않게 이게 행간 걸침이 뭔지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행간 걸침이 뭔지 아까 김소월의 왕십리라는 이 작품을 가지고 행간 걸침이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행간 걸침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운율의 형성 단위예요. 행간 걸침도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 자, 운율 시에 있어서 음악성, 리듬감. 자, 그거를 운율이라고 하는데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운율의 한 요소인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실제 우리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어지고 요즘 트렌드가 보기에서 힌트를 주고 선지에서 내용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기 힌트를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운율을 형성하는 단위는 음절, 그 다음에 음보, 행과 연이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운율을 논의하는 중심 단위가 뭐냐면은 행이에요. 행인데, 자, 행을 활용한 시적 기법 중에서 무엇은 시행의 통사적 구조와 율격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서 조성되는 효과를 노리는 기법이다.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율격의 구조가 통사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우리 시가에서도 많이 확인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율격의 구조. 자, 여러분 율격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거 공부 학습하다가 모르는 거는 꼭 사전을 찾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율격의 뜻. 이건 격식이나 규격을 율격이라고 합니다.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격식이나 규격을 율격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음절, 음보. 행하고 연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음절, 음보, 그 다음에 구, 어절. 자, 그런 거
다시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사전에 있는 예문 있죠. 자, 그거를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건 행간걸침이에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행간걸침은 자, 여기 들어갈게 행간걸침이죠. 행간걸침에 대해서 행간걸침을 이렇게 보기를 주고 보기에서 힌트를 주고 선지에서 문제를 찾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여러분들 어휘 있죠. 단어를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배치하면은 문제가 확 어려워지고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배치하면은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유념해가지고 행간걸침이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유념해가지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찾아보기, 아까 제가 사전 찾아보라 그랬죠. 음절과 음보, 그 다음에 어절,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게 어절과 자, 구, 그 다음에 문장. 요게 헷갈리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뭐 어절, 구, 문장. 자, 요거는 실제로 우리 9월 달에 모의평가 봤죠. 수능 모의평가 봤는데 거기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지문으로 예문과 그거 내용을 설명해주고 문제 풀라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9월 달 시험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음절과 음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아는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음절은 말소리의 단위고 몇 개의 음소와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졌고 자, 근데 이게 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모음은 음절의 핵을 이루는 거예요. 모음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절의 핵을 이루는 게 모음이에요. 음절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게 자, 모음이라는 거. 자, 요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침이 있는데 자, 아침을 음절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와 그 다음에 침.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음보는 하나의 호흡 단위예요. 한 호흡 단위. 호흡 단위고 한 개의 호흡 단위이고 그 쉬어가는 거. 쉬어감. 자, 쉬어감으로써 운율을 더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음보가. 자, 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몇 번을 쉬어갔죠, 여기서? 하나의 호흡 단위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가니. 자, 몇 음보? 자, 요거는 4음보가 되겠죠. 이거는 자, 4음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음절과 음보 구분하는 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시조예요. 황진이의 시조인데 자, 여기에서 행간걸침이 사용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자, 어제 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제 구태여 보내고 자, 이게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고 있죠. 제 구태여 보내고 원래는 제 구태여 보내고 자, 그리는 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야지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가지고 자, 여기에서 행간 걸침이 자, 이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황진이의 시조 가지고도 어느 부분에서 행간 걸침이 이루어졌는지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적 긴장감 형성이 있는데 아까 황진이 시조 있죠. 나에서는 통사적으로 이어져 나가려는 운동성과 분절하는 힘이 상충돼서 강렬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행간 걸침을 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상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충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물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마주치는 거를 상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행간 걸침을 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를 아까 시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김수영의 행간 걸침인데, 자, 이거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자, 어디가 행간 걸침이 됐냐면, 여기가 행간 걸침이 됐죠. 원래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돼야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거든요. 자, 서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돼야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행을 바꿈으로써 행간 걸침을 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죠. 자, 행간 걸침이 뭔지, 자, 이거 제가 하는 것만 보고도 쉽게 자,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행간 걸침의 특징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간 걸침은 첫 번째가 긴장감을 유발해요.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서술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긴장감 유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운율과 속도 조절이거든요. 운율과 속도 조절. 낭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행간 걸침을 함으로써, 끊어읽음으로써. 그래서 휴지의 효과. 아까 휴지의 효과가 있다는 거. 휴지라는 거는 쉬어간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의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자, 지니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행간 걸침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수능 문제에 얼마든지 보기를 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